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공작소의 하로스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내용이 뭐냐면은 시험 보면은 시험 문제지가 지급이 되잖아요. 실기시험을 보면은 이 실기시험 문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지는 시험장 가면은 이렇게 A4 용지로 앞뒤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혹시 이 시험 문제지를 어디서 다운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디서 다운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네이버에 큐넷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큐넷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통합 검색 옆에 원하시는 종목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이구 한식 혹은 뭐 양식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주시면 되고, 검색했을 때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이 자료실이라는 항목의 공개 문제,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시험 문제지를 보셔야 돼요. 영상 보시기 전에 항상 이 시험 문제지 꼭 한 번씩 훑어보시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기 시험 문제지가 이렇게 다운을 받으셨으면 보게 되는데, 자, 자격 종목 나와 있고 과제명 나와 있고 시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요구사항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입니다. 시험 보실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주셔서 작업 진행해 주셔야 돼요. 너비아니의 경우에는 완성된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비아니 경우에는 완성된 사이즈를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 오징어 볶음의 경우를 보시면은 써시오, 이렇게 써는 크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 보실 때 완성 크기를 제시하고 있는지 혹은 써는 크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꼭 파악하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거든요. 너비아니 구이 경우에는 익었을 때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해서 더 크게 만들고, 오징어는 말 그대로 그냥 4 곱하기 1.5cm로 썰고,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 꼭 지켜주셔야 되고, 자, 요구사항 두 번째 보시면은 석쇠를 사용하여 굽고 6쪽 제출하시오. 자, 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지켜서 작업 진행해 주셔야 되고, 개수가 나와 있는 요구사항의 경우에는 개수 꼭 맞춰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잣가루를 고명으로 얹으시오. 자, 이런 부분처럼 고명을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 고명은 어떻게 손질해서 얹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하셔가지고 작업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숙제하고 가시면은 이거 읽어주는 시간 동안 여유 시간이 많이 남을 수 있어서 꼭 미리 숙지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수험자 유의사항. 이 부분은 모두 공통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모든 조리기능사 시험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적혀 있는 부분이라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맛을 보지 않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만드실 때 맛을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수험자 지참 준비물 이외에 조리기구나 재료를 시험장 내에 지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수험자 지참 준비물 외에 조리기구는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험자 지참 준비물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이제 큐넷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큐넷 들어가셔서 요 국가기술 자격시험 여기에 실기시험 안내 탭에 가면은 요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수험자 지참 준비물이라는 요 탭이 있어요. 들어가셔서 대부분 시험 보시는 게 상시검정으로 보시기 때문에 상시검정 클릭해 주신 다음에 원하는 자격증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한식이면 이제 한식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쭉 나와요. 가급적 여기 있는 것들만 지참에 가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권 실격 미완속 오작, 이거에 대해서 좀 기준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권은 말 그대로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 시험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현한 경우, 이건 기권으로 그 마지막 결과 나올 때 기권으로 표시가 됩니다. 실격 사유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실격 사유 4가지. 첫 번째, 가스레인지 화구 2개 이상 사용한 경우. 따라서 시험 보실 때는 꼭 불 1개만 사용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불을 사용하여 만든 조리작품이 작품 특성에 벗어나는 정도로 타거나 익지 않은 경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저 살짝 태웠는데 많이 깎이나요? 혹시 실격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살짝 타는 거는 감점으로 끝나고 작품 특성에 벗어난 정도로
좀 심하게 탔다. 이거는 실격 사유입니다. 읽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격. 꼭 익히는 거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게 이번에 추가된 항목인데 위생복과 위생모, 앞치마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시험 중 시설 장비 사용 시 시험위원 및 타 수험자의 시험 진행에 위해를 일으킨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키친타올 뭉치 하나를 다 태워버렸다던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 부분은 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미완성 사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 시간 내에 과제 두 가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메뉴 두 개를 한 번에 다 제출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냈을 경우 이것 미완성으로 탈락입니다.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과제의 수량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부조림 8개죠. 두부조림 8개인데 7개만 냈다. 이러면은 이것도 수량 부정으로 미완성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오작 처리되는 것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작 사유는 총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구이를 조림 등으로 조리하여 완성품을 요구사항과 다르게 만든 경우, 북어 구임인데 북어 찜을 해버렸다던가, 말도 안 되는 실수, 그쵸, 이런 것들. 육회인데 고기를 볶아버렸다던가, 이런 거 오작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지급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석쇠 등 요구사항의 조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통 석쇠구이는 석쇠구이 하시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지급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자, 이 지급재료 이외의 재료를 어떻게 보냐면은 시험지 이렇게 받으시면은 바로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 여기에 지급재료 목록이 나와 있어요. 요겁니다. 시험지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이죠. 만약에 너비아니가 시험에 나왔다면은 이거 외에 다른 거 사용하시면 오작. 그러니까 이거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급재료 목록표 꼭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오작당한 일 없도록. 특히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조미료거든요. 조미료, 깨나 후추, 참기름 이런 것들 잘 들어가는지, 이런 거 지급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장 가면은 시험장마다 보통 다르지만 보통 이제 시험장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시험장 가면은 조미료 통에 그냥 뭉탱이로 다 담겨져 있어요. 시험장 가면 대부분 특수한 조미료들, 그러니까 새우젓 같은 게 아니고서야 대부분 이 조미료 통에 뭉탱이로 담아져 있거든요. 너비안이랑 두부조림이 나왔는데 여기 고춧가루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막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있다고 그거 막 쓰시면 안 되고 절대 요 지급재료 목록표 참고하셔가지고 걸러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 문제지가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봤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꼭 요거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요구사항 시험 문제지 꼭 프린트 해가지고 같이 공부해 주세요. 시험 문제지 있죠. 요거를 숙지에 가시면은 시험장 입실하시면은 요거 읽어주는 시간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읽어주잖아요. 총 4장을 읽어주는데 이 시간 동안 메뉴 조리 순서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조리 순서 빨리 파악하신 다음에 후다다다닥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할 얘기가 많거든요. 매주 월요일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